안녕하세요. 성공 직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단순한 법칙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순간에 타인의 행동과 감정,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을 바꾸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스트레스를 받고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원망하며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곤 하죠. 하지만 미국의 유명한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작가인 멜 로빈스는 그녀의 저서에서 이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끝내줄 수 있는 마법 같은 제안을 건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렛댐 이론, 즉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냥 두라 라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단순히 상황을 방치하거나 포기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내 손으로 가져오는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신적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타인에게 쏠려있던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어떻게 여러분 자신의 성공과 부를 위해 재배치할 수 있는지 그 명확한 답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렛댐 이론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당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친구가 당신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끼리만 모임을 가졌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냥 두세요. 직장 동료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깎아내리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냥 두십시오. 성인이 된 자녀가 당신이 원하는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을 가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 역시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동을 찬성하거나 동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행동을 바꾸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감정적 낭비를 멈추고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기대치에 부합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모습을 선택하도록 허용할 때 비로소 당신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타인을 고치려 드는 오만한 집착을 버리고 그들의 본 모습을 그대로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이 관계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대부분의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정확히 짚어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을 내 입맛에 맞게 통제하려고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일이 바로 타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냥 두는 순간 놀랍게도 그들을 향해 불타오르던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고 내 마음의 평정이 찾아옵니다. 성공과 부를 거머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선택을 그냥 둠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을 변화시킬 진짜 에너지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통제하려 할 때 우리는 사실상 그들에게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리모컨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을 망치고 누군가의 무례한 태도에 밤잠을 설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내 기대대로 행동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렛댐 이론은 그 리모컨을 다시 내 손으로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은 그들의 영역이며 나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타인의 행동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진정한 감정적 자유가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존중을 구걸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례함을 있는 그대로 두고 내가 그 자리를 걸어 나오면 그만입니다. 내 감정의 날씨를 타인의 기분과 태도에 종속시키는 비참한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온전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해방감을 만끽하십시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감정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여정에서 멘탈 관리는 자산 관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시기 질투에 휘둘려 정작 내가 집중해야 할 비즈니스와 자기 개발을 놓친다면 그보다 큰 손해는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거나 비난하도록 그냥 두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리모컨을 되찾아와 오직 나만의 성장 궤도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부의 기초 체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렛댐 이론을 오해하여 이것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는 패배주의가 아닌가 묻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격렬하고 능동적인 집중입니다. 상황을 바꾸려 고군분투하던 손을 놓고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발전시키고 내 목표를 이루는데 통째로 쏟아붓는 전략적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내가 결정할 수 없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내 미래를 어떻게 지어갈지는 온전히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통제욕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진정으로 통제해야 할 유일한 대상인 나. 자신에게 몰입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이 열립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거울 속에 비친 당신 자신뿐이라는 진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타인에게 낭비되던 그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회수하여 당신의 역량을 갈고 닦는 데 투자할 때 당신의 인생은 비로소 폭발적으로 도약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 번째 단락이야말로 이 책이 주는 가장 깊은 통찰입니다. 붙잡고 있던 집착에 손을 놓아야만 비로소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법입니다. 주변 환경이나 타인의 시선에 묶여있던 에너지를 온전히 나의 비전과 실행력으로 돌릴 때 비로소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냥 두고 여러분은 오직 성공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만 몰입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책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핵심적인 내용 10가지를 차례대로 짚어보며 깊은 해석을 더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타인이 당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나 오해를 당신이 일일이 교정해줄 필요는 없다. 그들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게 그냥 두라. 당신의 진실은 청문회를 거쳐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을 오해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변명을 늘어놓는 행동은 당신의 존엄성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에 불과하다. 그들이 써내려가는 거짓 소설 속에서 당신은 기꺼이 악당이 되어주고 당신은 현실의 진짜 삶을 승리로 이끄는 데만 집중하면 된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오해하면 억울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해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를 싫어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떤 해명을 들어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오해하도록 그냥 두십시오. 그 시간에 실력을 키우고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우아한 복수이자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둘째,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그들의 무례함은 당신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이 피폐하다는 증거일 뿐이다. 그러니 그들이 무례하게 굴도록 그냥 두라. 그들의 거친 말과 태도는 상처 입은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와 같아서 당신이 상처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당신의 깨끗한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려보내는 대범함을 가져야 한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내 탓으로 돌리며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입니다. 그들의 수준 낮은 행동을 그냥 두고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삶을 향해 걸어가면 됩니다. 셋째, 당신의 비즈니스 제안을 거절하거나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고객이 있다면 그들이 거절하도록 그냥 두라. 그것은 당신의 제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과 타이밍이 맞지 않았을 뿐이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볼 필요는 없으며 진정한 프로는 거절의 숫자를 세지 않고 오직 다음 기회만을 바라본다. 거절의 마음을 다치며 멈춰 서는 순간 비즈니스는 죽은 목숨이 되므로 그들의 거절을 쿨하게 인정하고 문을 열어주는 여유가 필요하다. 세일즈나 사업을 할 때 거절은 일상입니다. 거절의 마음을 다치며 좌절하기보다 그들이 거절하도록 두고 다음 고객을 찾아 나서는 대범함이 필요합니다. 부의 문은 수많은 거절 뒤에 숨어있는 법입니다. 넷째,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당신의 새로운 도전을 비웃거나 만류한다면 그들이 불안해하도록 그냥 두라. 그들은 단지 변화가 두려운 것뿐이며 당신의 미래를 책임져주지 않는다. 그들의 걱정 어린 시선에 갇혀 당신의 날개를 꺾는 어리석은 짓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당신의 원대한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설득하려 에너지를 쓰지 말고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튜버에 도전할 때 가장 먼저 반대하는 것은 보통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걱정과 비웃음을 바꾸려 설득하지 말고 그냥 두십시오. 묵묵히 결과를 만들어 증명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다섯째, 세상이 당신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모든 일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주가 그 속도로 흘러가도록 그냥 두라. 조급함은 언제나 최악의 결정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낳는다. 씨앗을 뿌렸다면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억지로 시간을 앞당기려 발버둥 치기보다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기듯 현재의 속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돈을 벌고 성공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현재의 흐름을 인정하며 렛댐의 자세로 내 할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임계점을 넘어선 보상이 찾아옵니다. 여섯째, 당신을 떠나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바지 가랑이를 붙잡지 말고 그들이 떠나가도록 그냥 두라. 당신의 인생이라는 기차에서 내릴 사람은 내려야 새로운 귀인이 탑승할 자리가 생긴다. 인연의 유통기한이 다했음을 인정하고 떠나는 뒷모습에
손을 흔들어주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가 된다. 붙잡아둔 억지 인연은 결국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뿐이니 미련 없이 문을 열어주어라. 인간관계의 정리도 렛댐 이론의 핵심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에너지를 갉아먹는 인연이 멀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떠나도록 두는 것이 더 좋은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는 방법입니다. 7째, 과거에 했던 당신의 실수와 실패가 자꾸만 떠올라 괴롭힐 때 그 과거의 기억이 잠시 머물다 가도록 그냥 두라. 그것을 억누르려 할수록 기억은 괴물처럼 더 커져 당신의 현재를 삼켜버릴 것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지나간 실수는 그저 당신이 더 현명해지기 위해 치른 값비싼 수업료일 뿐이다. 과거의 나와 화해하고 그 기억을 방치할 때 비로소 당신은 오늘이라는 새로운 도화지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실패의 기억에 갇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나간 실수를 지우려 애쓰지 말고 그때는 그랬지 하고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과거의 실패를 렛댐할 때 비로소 현재의 실행력이 살아납니다. 8째, 경쟁자들이 당신의 방식을 모방하고 뒤쫓아오더라도 그들이 모방하게 그냥 두라. 오리지널의 깊이는 결코 흉내낼 수 없으며 경쟁에 신경 쓰는 순간 당신의 고유한 페이스를 잃게 된다. 카피캣의 등장은 당신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훈장이자 증거이다. 그들이 당신의 과거를 베끼는 동안 당신은 이미 저 멀리 앞서 나갈 미래의 혁신을 준비하면 그만이다. 시장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카피캣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고소하거나 비난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그들이 모방하게 두고 나는 한 단계 더 앞서 나갈 혁신을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승자의 태도입니다. 9째, 시장의 트렌드가 당신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그냥 두라. 시장과 싸워 이기려는 자는 처참하게 파산할 뿐이며 진짜 부자는 시장의 흐름에 유연하게 돛을 올리는 사람이다. 거대한 파도를 맨몸으로 막아서려 하지 말고 그 파도의 서핑보드에 올라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당신의 고집스러운 예측이 틀렸음을 빠르게 인정하고 변화의 물결에 몸을 맡기는 것이 생존의 법칙이다. 내 고집을 시장에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대중의 소비 트렌드와 경제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지션을 빠르게 찾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10째, 오늘 하루 계획했던 모든 일이 어그러지고 엉망진창이 되었다면 오늘 하루가 그렇게 흘러가도록 그냥 두라. 단 하루의 실패가 당신의 인생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으며 내일은 완전히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다. 모든 날을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관대해져야 한다. 엉망이 된 오늘 하루를 쿨하게 렛댐하고 침대로 들어가 깊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최고의 리셋이다. 완벽주의는 완벽한 성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때로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로 하루를 망칠 수 있습니다. 자책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낸 뒤 내일 다시 맑은 정신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멜 로빈스의 심오한 렛댐 이론의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성공의 발판이 되는지 깊이 공감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남았습니다. 이 위대한 이론을 단지 머리로만 알고 끝낸다면 우리의 통장 잔고와 삶은 단 1원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덮으며 우리의 삶에 즉각적인 부와 성공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색다르고 새로운 실행 방안 10가지를 정립했습니다. 뻔한 조언이 아닌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실전 지침들입니다. 첫째, 익명 비판 유치원 놀이를 시작하십시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나에 대한 비난이나 악플 혹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마주했을 때 화를 내거나 반박 댓글을 달지 마십시오. 대신 그들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화면에 띄워두거나 메모지에 적은 뒤 그 아래에 삐뚤빼뚤한 어린아이 글씨체로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는 상상을 하십시오. 그들의 정신 연령을 유치원생 수준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놀이를 그냥 두는 것입니다. 감정의 동요 없이 팩트만 걸러내어 내 사업의 보완점으로 삼는 고도의 멘탈 훈련이 됩니다. 둘째, 타인의 시간표 관조하기 세션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십시오. 주변 동료나 경쟁자가 나보다 먼저 투자에 성공하거나 SNS에서 화려하게 성공한 모습을 자랑할 때 부러움과 질투가 밀려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때 스마트폰 타이머를 3분 동안 맞추고 그들의 피드를 가만히 응시하며 그들이 저렇게 잘 나가도록 그냥 둔다 라고 소리내어 3번 외치십시오. 그리고 타인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는 완전히 다른 궤도에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비교 에너지를 즉시 차단하고 나의 콘텐츠와 사업 자본을 쌓는 데 몰입하는 계기가 됩니다. 셋째, 침묵의 거절 수집과 프로젝트를 가동하십시오.
새로운 프로젝트나 상품을 출시했을 때 대중의 냉담한 반응이나 거절이 돌아오면 설득하려 들지 말고 거절 그 자체를 귀한 데이터로 수집하십시오. 내 제안이 거절당하도록 그냥 두고 거절당할 때마다 노트에 검은색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 100개를 모으는 것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렛댐을 통해 무디게 만들면 어느 순간 거절이 무서워서 시도조차 못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엄청난 양의 실행력을 확보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부정에너지 격리 수용소를 스마트폰에 만드십시오. 나에게 부정적인 대화나 카톡을 보내는 사람 혹은 내 비전을 깎아내리는 지인의 채팅방을 상단 고정해서 해제하고 알림을 끈 뒤 카톡방 이름을 격리 수용소로 변경하십시오. 그들이 그 방에서 무슨 말을 하든 어떤 부정적인 기운을 뿜어내든 그냥 그렇게 하도록 두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방을 열어보지 않는 한 그들의 에너지는 내 삶에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무자르듯 끊지 않고도 완벽하게 내 멘탈을 방어하는 영리한 방법입니다. 다섯째, 1일 예산 실패 인정 데이를 지정하십시오. 자산 관리를 철저히 하다가도 가끔 충동 구매를 하거나 투자해서 손실을 보아 자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자책하며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상 심리로 더 큰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한 달에 하루는 돈을 잃어도 그냥 두는 날로 마음속에서 선언하십시오. 이미 일어난 지출과 손실을 인정하고 그냥 둠으로써 실패의 늪에서 빠르게 빠져나와 다시 냉철한 자산가로 복귀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얻게 됩니다. 여섯째, 나를 오해하게 내버려 두기 챌린지를 행하십시오. 직장이나 모임에서 나에 대한 사소한 오해나 소문이 돌 때 변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의도적으로 방치해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도록 그냥 두고 오직 내 업무 성과와 개인 프로젝트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며 내가 해명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서늘한 해방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해방감이 여러분을 대범한 리더로 만듭니다. 일곱째, 시장 변동성 서핑 연습을 하십시오.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등 내가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폭락할 때 앱을 지우거나 패닉셀을 하는 대신 차트를 가만히 바라보며 시장이 미쳐 날뛰도록 그냥 두라고 되뇌십시오. 가격 변동에 내 감정을 연동시키지 않고 시장의 생리를 관조하는 훈련입니다. 시장의 출렁임을 렛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산의 저점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인의 안목을 갖게 됩니다. 여덟째, 역발상 카피캣 환영 파티를 열어주십시오. 내가 공들여 만든 기획이나 썸네일, 사업 모델을 누군가 그대로 베꼈을 때 분노의 내용 증명을 보내기 전에 내 채널이나 블로그에 그들을 은근히 언급하며 나의 퍼스트 무버 지위를 공고히 하십시오. 그들이 내 뒤를 졸졸 따라오도록 그냥 두고 나는 이미 다음 단계의 비즈니스로 진화해버리는 것입니다. 추격자를 렛댐하는 여유야말로 시장의 지배자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위험입니다. 아홉째, 계획 파괴 수용 명상을 매일 저녁 시행하십시오. 아무리 철저히 계획을 세워도 하루의 끝에는 늘 미진한 부분이 남고 뜻하지 않은 방해 요소로 계획이 어그러집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 동안 오늘 하루 내 계획을 방해했던 돌발 상황들과 나의 게으름을 있는 그대로 머릿속에 떠올리고 오늘 하루가 이렇게 마감되도록 그냥 둔다라고 선언하십시오. 미련과 후회를 밤사이에 리셋해야만 다음날 아침 최고의 에너지로 다시 부의 청사진을 그리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열째, 타인의 조언 거르기 필터를 장착하십시오. 성공의 길을 가다 보면 주위에서 수많은 훈수와 조언을 건넵니다. 그건 이래서 안 돼, 지금은 시기가 나빠 같은 말들에 일일이 반박하며 감정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조언하도록 그냥 두고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 뒤 내 마음의 휴지통에 즉시 버리십시오. 타인의 말할 권리를 인정해 주되랬댐. 내 인생의 핸들은 철저히 내가 쥐고 가는 주도성을 확보하는 최고의 실행법입니다. 여러분, 멜 로빈스의 렛댐 이론은 단순히 나약한 타협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정신적 자본과 시간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부의 전략입니다. 타인의 행동을 바꾸려 고군분투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냥 두십시오. 그리고 그 넘쳐나는 에너지를 여러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온전히 쏟아부으십시오. 타인에게 주었던 리모컨을 회수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는 놀라운 속도로 부와 성공이 밀려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당장 알려드린 10가지 실행 방안 중 단 하나라도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도전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성공 직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지금 성공 직전입니다.